무시무시한 까무냐스예요. 여기가 지금 카페라서 촬영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쪽 옆에서 그냥 바로 받을게요.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하나 주세요. 가져가실 거예요? 먹고 갈 거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까무냐스. 이 책을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읽어줬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잘 듣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잘 들어가지고 저도 읽어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걸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저희 애들한테 한 번 더 읽어줬어요. 한 번 더 읽어줬는데 저희 둘째가 4살이잖아요. 4살인데 내용이 도깨비 까무냐스가 마법사인데 까무냐스가 아이들을 잡아가는 마법사인데 딱 이제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막 무섭게 이렇게 해줬더니 우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자기 책 싫다고 울어서 4살짜리한테는 못 읽어줬어요. 재미있는데 처음엔 너무 겁을 줬나 봐요. 그래서 스토리는 읽어주지도 못하고 둘째는 울어가지고 못 읽어줬고 첫째는 8살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듣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왔던 친구들이 1, 2학년들 그리고 3학년도 있었고 4학년도 있었는데 재미있게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까무냐스의 간단한 내용 소개하고 얼마나 위트가 있고 재미있는 책인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무냐스 이 책은 2017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 어린이 선정 올해의 책으로 스페인에서 선정된 책이라고 해요. 마르가리타 델마소 글, 샬롯테 파르디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드북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책입니다. 옮긴이는 김지애.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2명이 2명. 까무냐스라는 주인공이죠. 까무냐스라는 마법사와 블랑카라는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마법사 까무냐스는 두꺼비 혀, 모기 다리, 거미, 콧물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평범한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예요. 마법사인데 얘는 식량 창고에 아이들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식량이 아이들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까무냐스가 마법사인데 어느 날 이제 또 한 아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 마을에서 블랑카라는 소녀를 만나게 돼요. 블랑카라는 아이를 만나는데 이 블랑카는 상당히 영리하고 까무냐스를 보자마자 대뜸 까무냐스에게 너는 착한 마법사 삐루호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까무냐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손톱을 들고 뾰족해서 이제 이 손톱을 가지고 아이들을 잡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무시무시하게 손톱으로 겁을 주고 위협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블랑카라는 소녀가 이 까무냐스의 다른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착한 마법사 삐루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생겨서 삐루호야, 이빨이 부러지고 썩어서 너는 까무냐스가 아니라 삐루호야. 그리고 눈이 툭 튀어나온 데다 빨갛잖아. 그러면서 착한 마법사 삐루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까무냐스가 헷갈리는 거죠. 자기는 아이를 잡아가는 마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너는 착한 마법사 삐루호라고 하고 너는 아이들을 먹지 않는다. 아이들을 먹으면 부드러기가 올라온다. 이 영리한 아이
블랑카가 까무냐스의 식성을 바꿉니다. 기질을 발휘한 거죠. 식성을 바꾸고 너는 착한 마법사 삐루오야 이러면서 까무냐스를 삐루오로 변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는 까무냐스가 집으로 돌아가서 평생 보지 않았던 거울을 열어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랬구나. 나는 삐루오였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삐루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블랑카하고 좋은 친구 사이가 돼요. 까무냐스는 새끼 손톱을 이용해서 창문을 스르르 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까무냐스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이를 악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블랑카 곁으로 바짝 다가간 까무냐스가 검지를 번쩍 쳐들었어요. 날카로운 손톱으로 블랑카의 목구멍을 쿡 찌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엄마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이 책을 재밌게 읽고 넘겼겠지만 한 동화책을 보여줘도 이제는 그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겠니 이러면서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첫째한테 읽어주면서 얘기를 했죠.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속담 뭐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거를 또 막 설명을 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 여우인가요? 그 늙고 힘들어서 병든 호랑이가 굴에 있었는데 동물들이 굴 앞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늙은 호랑이가 토끼야 이리 와가지고 내가 뭐 어디가 간지러운데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러면서 그럼 토끼가 착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가서 도와주러 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 속에 들어간 토끼는 나오지 않죠. 그쵸? 토끼 뭐 다람쥐 이런 동물들이 그 호랑이 굴 앞을 지나가면서 자꾸 사라집니다. 여우가 여길 지나가다가 여우가 맞았나요? 어쨌든 여우가 여기 지나가다가 여우였나? 여우는 여기를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또 마찬가지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들은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죠?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하고 같이 동화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같은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이나 이런 행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데 요즘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그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몇 분 중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게 됐어요. 끄집어내서 지금 예전에 책도 애들한테 되게 많이 읽어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책 읽고 있잖아요. 7살까지는 진짜 책을 많이 읽어줬었는데 8살이 되니까 괜히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애기 등교 시간도 늦으면 안 되고 자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조금 마음을 먹으니까 한 권이라도 이렇게
읽게 되고, 학교에서 동아리로 책 읽어주는 엄마 하는 것도 제가 그런 부분에 다른 어머니들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동아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 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뭔가 의지도 더 생기고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책 읽어주고, 또 하나는 그 노래 부르시는 분. 저는 그분들처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두 곡씩 연습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 이렇게 화가처럼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애들하고 그림도 많이 그려야지 생각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도록 할 거예요. 이게 다 저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이 아닌가. 그쵸? 관계의 중요성.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느낀 교훈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쵸?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아이한테는 우선 크게 보이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거예요. 뭐지? 블랑카처럼 블랑카가 가지고 있던 교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참 영리하죠. 이런 영리함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의 동화책 읽기 그리고 동화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뭔가 어설프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주변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지만 괜히 신경 쓰여서 나는 책을 읽고 있어 이러면서 말은 계속하고 그러면서 책은 계속 넘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색해서 하는 행동이겠죠? 어쨌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재미있는 책 들고 올게요.